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내 빚이 무조건 탕감이 되냐? 이제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자신의 빚이 적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반대로 자신이 조금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 전부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대체 왜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거냐? 라는 질문이 또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굳이 이용하는 거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는 3년간 강제 집행을 받지 않을 수 있거든요. 강제 집행 제도는 이제 흔히들 표현을 하는 게 이제 압류, 추심, 은행 계좌를 압류를 하거나, 난 원치 않는데 말 그대로 강제적으로 채권자가, 아니면은 내가 가진 집을 경매에 붙이거나, 이제 이러한 제도들이 강제 집행 제도입니다. 일부 과장 광고들을 이제 저희가 보게 된다면 개인회생 신청 전까지 카드 마음대로 사용하세요, 뭐 이런 말들에 이제 현혹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사실 그게 다 심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고의적으로 빚을 늘려갔다면 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은 자신이 제출한 3년간의 계획에 따라 그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분들이 이제 이를 표현을 하기를 3년간의 마라톤 과정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말 그 3년간 마라톤을 완주를 할 자신이 있는 분들, 그리고 꼭 그거를 이행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회생의 최소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빚이 한 2천에서 3천 요 수준 이상인 분들이 보통 많이들 개인회생에 신청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최대 기준만 정해져 있거든요. 만약에 담보가 없는 일반적인 빚이다, 이 경우에는 최대 5억까지 저희가 가능하고, 근데 오히려 뭐 담보가 있다, 그럼 담보가 뭐 예를 들면 부동산 담보든지 뭐 어떤 주식 담보든지 그렇게 담보가 존재한다 라고 한다면 최대 10억까지도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고정적이고 반복된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익을 얻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을 얻고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다만 근로소득도 없고 사업소득도 없는 완전한 무직자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 역시나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그 일용직이거나 아르바이트거나 뭐 프리랜서거나 그 어떠한 경우든 그 1년을 놓고 봤을 때 고정적이고 반복된 수입이다 라는 게 좀 어느 정도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만 소명을 할 수 있다면 일용직이건 아르바이트건 전부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네, 역시나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제도에서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떤 빚이냐 라는 것보다는 당신이 고정적이고 반복된 수익을 얻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취직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새롭게 이직을 한 경우, 그리고 또 반대로 무직인 상황에서 새롭게 취업을 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첫 번째 같이 이직을 한 경우라면 그 직전 근로소득을 이제 저희가 소명을 할 수 있고, 또 이직 과정에서 연봉이 어느 정도로 결정됐다라는 걸 소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무직인 상황에서 최근에 취업을 했다, 이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를 봤을 때는 최소한 3개월의 근로소득이 입증되어야만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다만 5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재신청은 가능하죠. 이와 반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반려당한 경우라면 그 반려 사유만 보충이 됐다면 재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빚을 져서
저희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돼서 자신의 계획대로 변제를 해 나간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그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회생위원한테 저희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는 계획안을 작성했으면 회생위원에게 10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생위원이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한테 빚을 졌건 기업에게 빚을 졌건 금융기관에 빚을 졌건 그 사람들한테 직접 돈을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정된 회생위원에게만 변제를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금지명령이라는 걸 같이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 금지명령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니 더 이상 사적인 추심, 독촉 절차가 결국 추심이잖아요. 추심 절차를 하지 마라 라고 각 채권자들한테 통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통지를 받은 이후부터 계속 사적인 독촉 전화가 온다. 이렇게 되면은 과태료 500만 원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난 500만 원 주고서라도 너한테 독촉 전화 해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아닌 한 독촉 전화는 받을 수 없죠. 근데 물론 가능합니다. 도박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한데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 피해로 인한 빚은 당연히 가능하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로 인한 빚이다 라는 점을 법원에 소명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소명을 하기 위해서 신고한 경찰서에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이란 서류를 발급받아서 법원에 소명을 한다면 당연히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